값을 어떻게 미분으로 관련해서 좀 살펴볼까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극값이라는 개념부터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단원, 요 단원의 내용은 결국은 최적화 문제, 뭔가 최적화된 상황을 찾아보자 그런 상황이어서 말 그대로 뭐 이런 상황들, 뭐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는 통조림통의 모양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비행선의 최대 가속도가 얼마인지 알아야 그거에 맞게 뭐 옷이라던가 뭐 어떤 튼튼한 정도를 또 정하기 때문에 뭐 재채기할 때 기간 뭐 저기 수축된 기간의 반질은 어떻게 되나 그런 걸 이용해서 뭔가 수술과 관련돼서도 뭔가 공학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혈관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수학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게 지금의 공학이 되겠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 결국은 최대가 뭐 어떻게 돼? 최소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보자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저희 알다시피 최대, 최소라는 용어를 이제 의미를 모르지는 않고 최대라는 건 당연히 가장 큰 값, 최소는 가장 작은 값 이런 걸 의미하는 거여서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정의되어진 요 구간에서 정의되어진 요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최대값이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이 상황에서는 3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최대네 이런 거고 6에서가 가장 최소야 라는 거여서 최대 최소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어떤 C를 주어진 함수 F의 정의역에 있는 어떤 수라고 할 때 그 C에서의 함수값이 D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서의 함수값보다 가장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그럴 때 C에서의 함수값인 FC를 이제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냐면 주어진 정의역에서 함수의 최대값이야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c의 값이 그 모든 정의역에 있는 x들에 대한 함수값보다 이하라고 하면 그때 이 fc라는 값을 최소값이야 라고 부르는 거여서 앱솔루트 맥시멈, 앱솔루트 미니멈이라는 건 전체 정의역에서 가장 큰 값 또는 가장 작은 값 그런 의미하는 거다 라는 거여서 뭐 종종 대역적 최대최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극값이라고 결과적으로는 최대값, 최소값을 합쳐서 저희가 극값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의 극값을 찾으시오. 그럼 그게 무슨 뜻인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 나보고 찾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최대값은 몇이야, 최소값은 몇이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그림으로 좀 따져보자라는 거에서 이번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진 함수가 있다. 그럼 주어진 함수는 사실 최대값이 어떻게 될 것 같죠? 보면 딱 봐도 가장 큰 값이 D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크네 이런 사실 저희 생각할 수 있고요.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얘도 뭔가 이런 값도 최소였나 생각해보니까 가장 작은 값은 지금 A에서라는 거 알 수 있어서 함수가 있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정의는 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런 구간들에서 뭔가 최소 같은 게 가능할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끊기는 과정에서 양 끝점도 최소가 될 수 있겠다. 왜냐면 함수의 특징이 어쨌든 증가를 하는 중이거나 감소를 하는 중인데 만약에 구간을 딱 제한해버리는 상황에서는 뭔가 원래 전체 함수에서는 최소가 아니었다고 해도 이렇게 잘리는 과정에서 뭔가 최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소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뭔가 이렇게 변화를 갖는 점이나 또는 끊기는 어떤 점들이겠다 이런 거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전체에서 최소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 근처에서 좀 가장 작은 값이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만 해도 전체에서 최대 이런 개념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전체는 이미 약간 끝나고 나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의미를 갖는 극대의 개념이 이제 필요해서 전체 정의역 다 놓고 봐서 끝까지 가보고 나서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런 어떤 전체에선 아니지만 근방에서 가장 커 작어 이런 개념을 정의하자.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극대값, 극소값이었죠. 그래서 극대 극소는 이제 좀 정의가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거는 다른 데에서는 모르겠고 정의역 전체에서는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x가 c 근방에서 C근방에 있는 그런 X들에 대해서는 C에서의 함수값보다 그 C 근방에서의 함수값들이 요게도 항상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얘는 근방에서는 얘가 가장 큰 값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FC의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F의 극대값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앱솔루트까지는 아니지만 로컬에서는 가장 큰 값이어서 저희가 로컬 맥시멈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 논리로 전체에서는 아니더라도 근방, C 근방에서는 C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이하라고 한다면 그때 그 FC를 극소값, 로컬 미니멈이야 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 근방에 있다라는 거는 이제 C 근방의 어떤 개구간을 의미하는 거여가지고 그 근방에서 가장 크다.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요 점은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이니까 극소값, 요 점은 근방에서는 가장 큰 값이니까 극대값, 요 점은 근방에서 가장 작으니까 극소값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여서 최대값이랑 극대값이랑 이런 게 꼭 이꼴일 필요 없고 각각 다를 수 있고, 근데 최대값이면서 동시에 극대값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겹치기도 하고 안 겹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겠다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제 1번 보면 4차 함수 주어졌어요. 사실 저희 얘 그릴 수도 있지만 그래프로 일단 그림이 주어진 상태고요. 그리려면 저희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근 찾고 나중에는 얘 어디서 감소하나 증가하나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3절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래프를 살짝 준 상태에서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에서 주어진 함수를 좀 파악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상황을 통해서 좀 판단을 해보면 일단 최대값은 어디일까요? 최대값. 지금 봤을 때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크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최대값은 오히려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인 37이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최소값은 그림으로 봤을 때 3일 때의 함수값인 마이너스 27이 최소값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요 점은 특징이 극소값이기도 하면서 최소값도 되는 그런 점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요 점은 어때요? 최소값까지는 안 되지만 극소값은 되네 라는 사실 알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F1이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은 극대는 되겠다, 최대까지는 안 되지만 그런 사실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 끝점은 양 끝점에서 의외로 이렇게 최대 될 수 있네, 그런 거 역시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코사인 x라는 함수는 또 어떠죠? 진동하는 함수여서 항상 여기가 뭔가 극대였다가 다시 극소였다가 극대였다가 극소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 y값이 항상 동일해가지고 결국은 0, 2파이, 4파이 이런 점들에서 다 어때요? 함수값이 1 이렇게 나오는 함수였었고, 그 점들마다 모두 다 함수값이 최대값이자 극대값이 되는 그런 점이고, 마찬가지로 파이, 3파이 즉 홀수인 2n 플러스 1파이에서는 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 주변에서 가장 작으면서 전체에서도 가장 작은 값이어서 극소값이자 최소값이 다 한두 개가 아닌 엄청 많은 함수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2차 함수는 또 특징이 어떠죠? 누가 봐도 항상 0 이상 이렇게 되는 그림이어서 최소값을 딱 갖는 함수여서 범위 제한이 따로 없다면 최소값이 0인 그런 함수고, 최대값은 저희가 못 찾는 그런 함수인데 범위를 이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있기도 한 그런 함수였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도 대표적으로 범위 제한이 없으면 계속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함수여서 최소도 최대값도 없고 극대 극소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함수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항상 그 값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뭔가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저희가 뭔가 그런 걸 찾는 근거가 돼서 뭘까 이제 하다 보니까 극값 정리라는 걸 정리할 수 있고요. 극값 정리라는 건 뭐냐면 f라는 함수가 펠구간에서 연속이면 f는 이 닫힌 구간에서 어떤 수 c랑 d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최대 최소 갖는다라는 개념이 극값 정리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사실 그냥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중간에 끊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뭔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그 A를 양 끝점을 포함하니까 이쪽 점에서는 한쪽 연속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중간 갑자기 끝점에서 발산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도 다 배제하고 있고, 중간에
불연속점이 없으니까 당연히 중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전혀 없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 그러면 그 함수가 만약에 쭉 증가를 한다든지 쭉 감소를 한다든지 엄청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증명을 해보지 않아도 당연히 그러면 최대 최소가 있겠구나. 그게 엄청 큰 값이거나 엄청 작은 값일 수도 있지만 값은 확실히 있을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사실만으로 뭔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뭔가 FB 함수 값으로 가려면 중간에 이렇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 이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어서 왜 닫힌 구간이어야 되지? 그냥 폐구간 말고 개구간 열린 구간으로 주면 안 되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열린 구간에서 주면 어때요? 예를 들자면 AB, AB에서 연속이야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이런 함수도 포함돼요. 지금처럼 이런 함수 이거 지금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 열린 구간에서는 연속인 함수 맞거든요. 근데 이 함수는 지금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은 안 되는 그런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왜 안 되지 하면 최대값 없을 수 있죠. 그렇죠? 발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렇게 열린 구간, 개구간으로 주어지면 그 점에서 함수값이 없어버리면 최소값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불연속이면 최대값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1에서가 최대 아닌가 했지만 1에서 함수값이 여기가 얘가 아니라 얘기 때문에 요 근처로 가는 애가 2.9999 이렇게 계속 향하고 있다라는 거 극한값은 뭔가 저희가 자극하는 체크할 수 있지만 최대 값이 뭐야 라는 말을 할 수 없어서 누구야 라고 딱히 딱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라는 그 조건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그럼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 있겠고 그러면은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사실 알 수 있죠. 그래서 서술을 할 때 이제 함수가 조금 지저분하게 나온다고 하면 어떤 함수 주어지고 얘가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면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있다면 이 함수가 일단 주어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있어 이런 말을 언급해 주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그래 그럼 최대값, 최소값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있어. 그럼 그런 걸 좀 더 잘 찾아봐야 되니까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보자 라는 거여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런 점들에 대한 이름을 좀 부여해야 되겠다 해서 등장한 게 뭐냐면 그림 11번에 그럼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뭔가 최대 또는 극대가 되는 점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특징은 일단 극대가 되면 최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로컬에서도 최대가 아닌데 전체에서 최대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로컬에서 극대 아니어도 최대인에 있었는데 그런 건 이제 구간을 자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지. 근데 이런 애를 갖다가 저희가 전체에서 최대인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고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양 끝점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뭔가 극대가 될 만한 애들에 대한 의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 주변에서 전체에서는 모르겠지만 근방에서는 가장 큰 점들의 특징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증가해서 감소로 이렇게 뭔가 방향성이 바뀌는 그런 어떤 점이라는 특징이 있고 이런 점들의 특징은 뭔가 방향성이 바뀐 특징이 바뀌다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서 가장 커야 되다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런 점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가장 작은 점도 이 점이 주변에서 가장 작게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겠네 이런 특징이 있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들이 극대극소가 될 수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걔네가 최대 최소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점들의 이름을 붙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등장한 거는 다음과 같은 정리예요. 그래서 페르마 정리, 마지막 정리는 아니지만 페르마 정리를 좀 살펴보면 F가 C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고 F'C가 존재하면 특징을 일단 좀 살펴보면 F'C가 늘 0이다 라는 게 페르마 정리예요. 무슨 뜻인가 살펴보면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갖는 점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가정이 그냥 얘가 극대값이거나 극소값이 되는 점 그런 점들의 특징은 뭐지? 살펴봤더니 그런 점들 중에서 프라임 값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점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F'C가 없지 않고 존재하면서 극대극소인 점이라고 한다면 특징은 프라임이 무조건 0이더라라는 거여서 프라임이 3이면서 극대극소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인데
그런 점을 가지면서 또 프라임 값이 잘 정리되어지는 그런 함수라면 그 값은 무조건 0이더라 라는 게 페르마 정리예요. 그래서 증명 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C라는 점이 그럼 지금 극대이거나 극소라는 얘기니까 그냥 극대인 경우로 한번 살펴보면요. 극대값이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거고요. 극대값이라는 거는 그럼 뭘 만족하고 있는 거죠? FC가 극대야 그러면 C 근방의 X에 대해서 FX보다 FC가 더 크다라는 사실인 거고요. 사실은 뭐 여기 등호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요 x라고 C 근방의 어떤 숫자들을 x라고 잡아도 되지만 근방이라는 개념을 C로부터 떨어진 어떤 길이를 뭐 h 또는 식을 이제 숫자를 h로 잡아서 양수든 음수든 표현은 상관없이 x를 이렇게 C 플러스 h로 표현해가지고 C가 극대면 이런 등식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한쪽으로 이항해주면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겠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h가 만약에 양수였다. C가 있고 C 근방의 오른쪽 점을 대변해가지고 여기를 C 플러스 H로 생각했을 때 두 점에서의 어떤 함수값의 차이로 생각을 하자라고 하면 H가 양수니까 좌우변에 H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 변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 성립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이런 부등식 성립하면 저희 어때요? 얘 리미트도 같은 부등식 성립한다라는 극한의 특징 때문에 이런 거 성립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지금 h가 0보다 크니까 0에서의 우극한을 좀 따져주면 상수함수의 극한은 어차피 0이고 얘의 극한이 의미하는 거는 뭐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f라는 함수가 가정이 뭐였죠? C에서 f'C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딱 원래 C에서의 지금 어떤 변화율의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을 의미하는 건데 F라는 함수가 C에서 f'C가 존재한다 그랬다는 얘기는 얘나 똑같아서 얘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라는 얘기니까 이 값이 결국 f'C니까 따라서 이게 H가 양수인 경우에는 f'C가 0보다 이하구나 이런 부등식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얘가 여기다가 한 번 더 쓰면 뒤에 썼을 것 같아요. 얘가 결국은 얘랑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f'C가 0보다 이하다라는 부등식 하나를 세울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C랑 C보다 조금 큰 H에 대한 또 다른 점 사이의 어떤 변화율을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H가 음수인 왼쪽의 상황에 대해서도 부등식 어떻게 정리되나 살펴보려고 음수인 경우로 C 플러스 H 이렇게 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C 플러스 H가 왼쪽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FC가 지금 극대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에 부등식에서 뭐 원래 반대쪽이었을 텐데 H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식 성립했을 텐데 H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등호 방향 이렇게 바꿔서 음수다 보니까 이런 부등식이 생기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얘 0에서의 자극한을 계산을 해주면 0이라는 상수함수의 0에서의 자극한은 0인데 이런 부등식 성립할 텐데 주어진 함수 f가 C에서 미분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얘랑 같았겠다라는 거여서 f'C가 0보다도 이상이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f'C는 0보다도 이상이고 0보다 이하니까 결국 0이구나 이런 사실 증명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f가 C에서 극대나 극소값을 갖고 f'C가 정의가 잘 되는 존재하는 그런 함수라고 한다면 그 값은 반드시 0이다 라는 특징을 갖는다 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 예제 5번을 한번 살펴보면요. fx는 x 3승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저희 미분 잘 할 수 있어서 미분해보면 3x제곱이고 이 f'x가 0 되는 점이 누구죠? 0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주어진 x 3승이라는 함수는 f'0은 0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보면서 방금 전에 페르마 정리를 얼핏 본 상태에서 얘를 보고 나면 아까 전에 프라임이 0 그럼 극대나 극소인가 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여서 프라임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대나 극소인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가 f'0이 존재해서 그 값이 0이라는 거는 맞지만 실제로는 접선이 수평 접선이지만 이렇게 뭔가 증가하는데 어떤 오목성의 변화만 갖는 그런 점이지 뭔가 극대극소는 아니다라는 거여서 여기 중요 포인트는
극대극소값을 갖고 프라임이 존재하면 0이라는 거지 프라임이 0이면 극대극소야 이런 말은 사실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 고등학교 때 뒤에서도 해보겠지만 뭔가 극대극소 찾으려고 그러면 뭐 보통 이제 프라임 0 되는 전부터 막 찾았었던 이유는 프라임이 0이면 무조건 그렇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프라임이 0인 애들이 가능성은 이제 있는 애고 프라임이 0이 아닌 애들은 애초에 가능성이 보통 없기 때문에 일단 0인 애들 중에서 극대극소가 되는 애들을 이제 추려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프라임이 0인 점이면 극대극소야 이렇게 순간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에 얘가 x 3승이 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역은 성립하는 시어렘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F'0이 존재하면 0이지만 F'이 존재 안 하는 경우에도 극대극소는 될 수 있다라는 거여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절대값 x라는 그래프 저희 알다시피 연속도 잘 되고 좌극한 뭐 이렇게 극한 정의할 수 있지만 요점에서는 저희 도함수값 정의 안 되는 대표적인 함수였는데 하지만 요점 딱 어때요? 극소는 되는 극소이자 최소값이 되는 그런 점이어서 프라임이 존재 안 해도 심지어 최소 극대극소는 될 수 있다. 그런 사실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데 어쨌든 프라임이 0이거나 프라임의 값이 정의가 안 되는 점들이 뭔가 특별한 오히려 의미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그럼 이런 애들에 좀 이름을 붙여서 그런 애들을 먼저 좀 추려낸 다음에 얘네가 최대인가 최소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정의하는데 정의 6번을 살펴보면 프라임의 값이 0이거나 프라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f의 정의역에 속하는 수를 먼저 찾았을 때 그 c라는 숫자를 주어진 f라는 함수의 임계수, 크리티컬 포인트, 크리티컬 넘버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여서 임계수를 찾으시오 그럼 못 찾아야 되는 거예요. 프라임이 0이 되거나 프라임이 정의 안 되는 점들을 찾은 다음에 임계수를 구하고 극대극소를 판정하시오 그러면은 얘네 중에서 누가 극대극소가 되는 애들인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특징은 아까 전에 페르마 정리는 프라임이 0이 되는 뭐 점이 존재하면 걔가 결국은 극대극소다라고 했으니까 극대극소는 프라임이 0이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극대나 극소값을 가지면 일단 임계수에 속하는 애들이다 라는 특징이 있어서 임계수라고 다 극대극소인 건 아닌데 극대극소인 애들의 점들은 다 그 임계수가 되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 역은 바로 딱 성립하진 않으니까 얘만 다 찾은 다음에 얘네가 최대 최소 이럴 수는 없는데 적어도 임계수가 아니면서 극대극소일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 점들을 좀 추려내는 과정 때문에 보통은 이게 필요충분 조건 아니지만 뭔가 극대극소 최대 최소를 찾을 때 저희가 임계수를 찾아나가게 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제 7번을 보자면 함수가 주어졌어요. 두 가지 함수. A번은 이렇게 생긴 함수에 임계수를 구하시오. 그럼 저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미분을 뭐 해서 이 정도에 너무 좋죠. 얘 미분하면 어때요? 3x제곱 마이너스 6x고 임계수는 얘가 0 되거나 정의 안 되는 점인데 다항식이라서 정의 안 되는 점은 없으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임계수는 x는 0, x는 2개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B번은 어때요? 얘 미분하려면 못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뒤에 4단원에 대한 문제들에서 기본 미분을 체크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앞에 문제에서는 좀 지저분한 미분을 체크를 해본다든지 그런 형태여서 지금 보면 두 함수의 곱이니까 곱법칙 적용해서 x 5분의 3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x 5분의 3 미분하면 5분의 3 x의 마이너스 5분의 2에 4 마이너스 x 그대로 곱하고 얘는 그대로 두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얘네 공통으로 문제 뭐 식정리를 해주려고 이렇게 분수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 통분을 해버리면 어때요? 분모 분자에 얘는 5x 5분의 2승을 묶어주는 거니까 분자가 1 돼가지고 x에 1승 돼가지고 마이너스 5x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서 정리하는 것도 좀 공부할 때 해보기는 해야 돼요. 그래야 잘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f'x가 0 되는 점은 누구죠? 8분의 10이겠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0 돼서 정의가 안 되는 점이 좀 존재하니까 0은 또 f'이 정의가 안 돼서 임계수가 되는 점이다. 그래서 임계수는 0이랑 2분의 3, 두 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임이 0 되는 점은 잘 찾는데 간혹 요거 프라임이 정의 안 되는 점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꼭 기억을 해줘야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패구간법. 아까 전에 패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특징이 뭐였죠? 최대 최소값에 반드시 갖는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패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래서 그거를 패구간법 해가지고 패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찾을 수 있겠다라는 사실도 반대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냐면 먼저 그 A, B의 내부에서 뭔가 극대극소가 된다든지 하는 그래서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찾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점들 중에서 임계수를 먼저 추려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막 극대냐 극소냐 다 판정하시오라는 문제가 아닌 이상 그냥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하면 그 임계수가 진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사실 판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임계수인 애들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그 임계수에서의 함수값들을 일일이 구해보고요. 그리고 또 양 끝점은 잘리는 과정에서 뭔가 증가하다가 또 끊기면 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다 구하고 이들 중에서 가장 큰 애가 구간에서의 최대값,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애가 구간에서의 최소값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라는 게 패구간법이 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 소린지 문제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고 닫힌 구간이죠. 이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근거는 주어진 함수는 다항식이니까 연속함수예요. 모든 실수에서. 그러니까 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줘도 이 패구간에서 주어진 함수는 연속이라는 거 저희 바로 쉽게 알 수 있고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주어진 함수 최대 최소 반드시 존재하겠다 생각하면서 첫 번째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애들 찾아봐야지 생각하면서 임계수 찾아야 되니까 미분해가지고 0 되는 점 찾으면 되겠죠. 좀 전에 저 예제에서 풀었던 거여서 임계수는 0이랑 2 두 개 나오고요. 따라서 0에서의 함수값 구하고 2에서의 함수값 구해놓는 거죠. 얘가 극대냐 극소냐까지는 판정할 필요 없지만 시험에서 극대 극소를 판정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로 말이 쓰여져 있으면 이제 그때는 또 극대 극소 판정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최대 최소만 얘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최대 최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애는 양 끝점이라 그랬으니까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도 구해보는 거죠. 그래놓고 보니까 이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누구예요? F4니까 F4는 17 요게 최대값이고 최소는 F2는 마이너스 3 얘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게 패구간법이 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예제 하나 더 살펴보면 허블 우주 망원경은 디스커버리 우주 망복선에 의해서 이렇게 이때 배치돼서 t가 0초에서 126초까지 분리될 때까지 우주선의 속도에 대한 모델식이 속도식이 다음과 같았다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모델을 이용해서 발사와 추진체의 분리 사이에 우주선 가속도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속도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분리되는 사이에 어떤 속도 함수라고 했으니까 가속도 함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일단 속도 함수 한번 미분해야겠네 생각하면 되고요. 소수점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좀 그렇지만 미분 자체는 굉장히 쉬운 형태예요. 그래서 3 내려와서 곱하고 t제곱 2배하고 t 더하기 7.196 이렇게 나오고요. 시간은 지금 얘가 0초에서 126초까지 분리되는 타이밍까지의 속도 함수이기 때문에 t의 조건이 뭔 거예요? 0 이상 126 이하 패구간으로 주어진 상태고 그 구간에서 가속도 함수는 이렇게 되는 상태니까 주어진 함수는 또 다항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닫힌 구간에서 다항식 최대 최소 있겠네 생각하면서 이 가속도 함수의 최대 최소 찾아야 되니까 저희 뭐 해야 돼요? 가속도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로 틀리는 게 한 번 미분을 이미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바로 0 되는 점 이런 거 찾을 수 있는데 가속도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가속도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러면 가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A'을 구해서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속도 함수의 이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 찾으려면 AT라는 가속도 함수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임계수를 찾아야 되니까 이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얘가 0 되는 점
또는 정의 안 되는 점 찾으면 되는데 다항식이니까 정의 안 되는 점은 없고 0 되는 점 찾아주면 이렇게 지저분한 숫자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임계수 찾았고 양끝점도 가능하니까 양끝점이 0일 때, 그 다음에 126일 때, 그 다음에 t1일 때 가속도 함수에다 대입한 값 숫자 대입해보니까 누가 가장 크죠? 126일 때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당일도 조금 약간 생각해보면은 그 순간이 가장 큰 가속도일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126초인 순간에 최고 가속도 값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때 값이 19.16 정도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함수의 최대 최소 찾고 있지? 이런 거 항상 집중해가지고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사실까지 저희 알 수 있어요.